얘들아, 중2-1 때 배웠던 것을 잘 리마인딩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응? 자,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얘들아 들어본 적 있니? 중2 때 배워요? x가 y에 대응합니다. 그게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어떤 값으로 이제 가는 것을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얘들아 별거 없어. 여기에 x라는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y라는 값이 있는데 x가 y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대응하는 관계라고 그냥 구성을 하는 거예요. x라는 원소가 y라는 원소 값을 갖게 되는 게 그냥 대응이 된다. 매칭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뭐 리마크 해가지고 얘들아 뭐 조건, 화살표, 그 화살표는 이제 명제, 뭐 그 다음 뭐 원소는 대응, 뭐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 영어로는 코리스폰던스래요. 일치 이런 거거든. 대응, 일치 이런 거야. 좋아요. 자, 바로 함수로 갑니다. 얘들아 잘 봐. 두 집합 x, y에 대해서라는 말이 중요해. 우리가 x라는 집합을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y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정의역 집합, 공역 집합이야. 저 여기 얘들아 우리 어떤 구역할 때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자 여기에 원소가 여기의 원소들로부터 다 한 개씩 대응할 때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불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함수의 대응 관계를 따질 때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x값 하나는 무조건 y값 하나를 가져야만 해. 안 가질 수도 없고요. 두 개 이상 가질 수도 없어. 그냥 오직 하나야. 그러니까 x값 하나를 내가 대입하면 무조건 출력이 되는 y값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유일하게 하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외워야 돼. 이해하고 외워야 돼. 그래서 얘들아 거기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A, B, C, D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우리가요 A라는 녀석의 아무데로 하나 갔어.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감마로 가고 C라는 녀석도 감마로 가고요. D라는 녀석이 베타로 가. 막 이렇게 되면 X값 하나가 Y값 하나에 대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방금처럼 이런 상황일 때요.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면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펑션에다가 a를 넣었더니요 출력되는 값이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건데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베타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러면 함수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도형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에이, 뭔 소리야? 우리가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 얘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x값 하나당 y값이 무조건 하나야 얘는. 왜냐면 이거 대입하면 또로롱 올라가서 이 녀석 출력된 거고 여기 대입하면 또로롱 가가지고 이렇게 출력된 거야. 맞지? 근데 우리가 배우고 온 도형 중에 원이 있어요. 원의 경우에는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 x값에 대해서 대입을 했을 때요 y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의 함수 뭐 이렇게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야. 원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 그래서 함수 구별법은 뭐냐면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면 함수고요.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한 개면 함수고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도형,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야 얘들아. 자, 내가 정의역이 이제 이 x의 범위가 다 a, b, c, d라고 지정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이 d가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d를 넣었는데 출력이 안 돼. 그러면 그래도 함수가 아니야. 무슨 느낌이냐? 우리가 이런 2차 함수는 얘들아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무조건 출력되는 녀석이 있거든?
맞지? 근데 갑자기 대입을 했는데 출력이 안 된 거야. 빵꾸가 뚫려 있어. 이러면 이제 함수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냥 이 대입되는 값이 있으면 무조건 출력되는 값이 있어야만 함수고, 무조건 출력되는 값은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돼. 우리 인풋 아웃풋 알잖아. 그쵸? 투입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출력되는 쪽이기 때문에 인아웃만 잘 구별을 해준다면 함수를 구별하는데 뭐 딱히 어려움은 없을 거야. x값 하나나 y값 오직 하나,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도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53쪽 아래쪽 보면 방금 쌤이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응되는 원소가 2개 이상 있거나 아예 없으면 함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길 바래요. 자, 빠르게 갑니다. 자, 91번 볼게요. 자, 두 집합이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 마일 0, 1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 있고, 그게 X집합. 그 다음에 Y집합은요 0, 1, 2,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요, X의 임의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Y의 원소가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한대.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1번 X가요 절대값 X에 대응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X값을 넣었을 때요 절대값 씌워서 출력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0이랑 1은 그냥 지들한테 가겠죠. 동의? 이렇게 갈 거야. 근데요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을 씌우면 1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매칭 다 되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오직 한 개씩 매칭이 되니까 함수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함수. x값 하나당 y값 하나 지금 똥똥똥 예쁘게 됐죠? 얘들아, 선택받지 못한 값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인풋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x가요 x를 넣었더니 x제곱 플러스 2에 대응이 된대. 그 말은 뭐냐, 내가 여기에 값을 하나 선택을 하면 제곱하고 2개 더하라는 거야. 플러스 2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0을 대입하면 0의 제곱에 플러스 2 하면 2로 갔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갔겠네? 확인.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갔겠고, 그 다음에 마이나 1은 제곱하면 1이지. 근데 걷다가 플러스 2 해주면 3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저 연두색은 이제 머릿속에서 살짝 지우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도 지금 마일 0, 1이 안 간 곳 없고 하나씩만 딱 갔으니까 아우 참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함수네, 이렇게. 자, 3번. 얘들아, 나를 그대로 출력해달래요. 근데요, 봐봐, 0이랑 1은 그대로 출력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 집합에 얘들아 마이너스 1 값이 없어. 그래서 얘가 멍 때리고 있는 상황이야. 출력이 안 됨. 그러면 얘들아, 얘가 화살을 못 쐈죠. 대응을 못 시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능하겠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좋아, 넘어갑시다.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겁나게 중요하니까 잘 봐. 얘들아, 방금 우리가 했던 문제로 쌤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방금 한 문제야. x에서 y로의 대응을 막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정의역이 되고 이 녀석이 공역이에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정의역과 공역이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인데, 얘들아, 아까 우리 함수였던 녀석 중에 하나 생각해 볼까? x에서 x제곱 플러스 2로 간 녀석은 0은 2로 갔고 마이너스 1이랑 1은 3으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때렸던 거죠. 얘들아, 저거 함수 맞다, 그치? 자, 이때 얘들아 봐봐. 정의역의 원소야, 얘네들이 다. 정의역의 원소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요 4개는 공역의 원소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요 용어가 이해가 돼? 그리고 얘들아, 정의역의 원소들로부터 공역의 원소들이 선택을 받는 입장이잖아. 선택받은 녀석들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용어 설명.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택받은 녀석들 있지? 이 녀석이 치역의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좀 이해하면 쉬워 얘들아. 이게 치자가 이를 치자예요.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들로부터 이제 딱 이르게 된 녀석들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역은 저 공자가 아마 그 빌 공자예요? 몰라. 당당하게. 근데 정의역, 공역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역은 이제 정의역의 원소들이 대입이 됐을 때 이르는 값 해가지고 치역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조건 제시법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너네가 거기 개념 파트 한번 읽어볼래요? 잘 봐. 우리가 함수가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문제에 나와.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야 돼. 아, 여기에서 일로 가니까 이 녀석이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요 y 녀석이 공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의역한테 선택받은 녀석들을 치역이라고 일컫는데 치역이라는 얘기를 얘들아 어떻게 쓰냐 봐봐. 거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치역의 정의는 뭐냐면 fx를 원소로 삼아. 그러니까 함수값인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대입됐을 때 출력된 값을 원소로 삼는데요. 이게 뭐냐? x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을 원소로 삼겠다 이거니까 즉 선택받은 녀석들을 내가 원소로 가질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야. 반대로 공역은 얘들아 이게 집합 표현으로 보면 그냥 y의 원소예요. 이 녀석은 그냥 x의 원소고 그래서 얘네는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치역은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대입했을 때 나오게 된 y 값이 이제 치역의 원소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딱 봐놓는 게 중요하겠죠. 겁나 중요해 얘들아. 정의역, 공역, 치역 진짜 잘 구별해야 돼. 알겠죠? 얘들아 잘 봐. 잘 봐. 아까 이 3번이 함수가 안 됐잖아. 안 됐어. 왜 그러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나왔었지. 그러면 치역의 원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냥 정의 자체가. 그래야만 우리가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치역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공역의 부분집합이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포함관계의 위배가 돼가지고 함수가 결성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지만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포함관계 이런 걸 들먹여야 돼. 원래는.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선택할 원소가 없으니까 안 됨.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그게 그 말이야. 그렇게 이해해도 별 생각이 없어. 야, 여기 나 진짜 이거 유치해 죽겠더라. 저 뭐 개똥이 저런 거 겁나 많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저 성스러운 수학책에 지금 개똥이가 이게 맞아요? 256쪽 바로 볼게요. 나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 얘들아. 좀 까워 떨어져요. 자 92번. 잘 봐. 얘들아 집합 x가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하니까 마이, 마일, 0, 1, 2 이런 식이었겠지. 맞아? 이게 지금 얘들아 얘를 정의역으로 삼고 싶대. 그리고 치역의 원소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함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정의역의 원소에다가 3배 한 다음에 플러스 1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야. 이거 뭐 중딩 때 거 아니야? 그치? 내가 해야 돼? 해야죠. fx로 이제 가능한 녀석들을 다 적으면 마이너스 2 대입했다 치면 이제 마이너스 5 나오고 그 다음에 3씩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해됐어? 3씩 커지면 된다라는 거 이해했어? 그치? x가 1씩 커지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3배 버프 받으니까 3씩 커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 등차 수열 뭐 이런 거 잘 보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치역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아 함수의 상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애들 은근 되게 많이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
자, 함수의 상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두 함수가 똑같다라는 건데요. 잘 들어야 돼. 생긴 모양이 달라 보여도 자, 정의역이 서로 똑같아야 돼. 그래야 이제 대입되는 값들이 서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출력되는 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정의역이 둘이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인 치역이 서로 똑같다면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fx랑 gx가 막 겉보기엔 다르게 생겼는데요. 막상 문제에서 제시된 정의역 값들을 대입할 때 나온 값들이 다 똑같으면 똑같은 함수였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로 얘들아 잘 들어봐. 집합 지금 x가 1, 2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 나와 있냐면 ax 플러스 b래. 1차 함수네. gx는요. 와우 3차 함수네. 당연히 똑같을 수 없겠지. 1차랑 3차랑 어떻게 똑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정의역의 원소를 1이랑 2로밖에 제한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1이랑 2를 대입했을 때는 이 두 녀석이 함수값이 똑같은 거예요. 교점이라는 거지. 이 녀석은 그러니까 1,-1과 2,4에서 만나는 녀석이었다는 거야. 왜냐? 지금 여기다가 대입할게. 얘가 지금 G1은 마이너스 1이니까 1,-1 지나고 그 다음에 2,4를 지나는 3참수였던 거야. 근데 내가 3참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여기 그릴 수 있는 사람 지금 민채밖에 없어. 근데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만 나온다면 우리가 정의역을 1과 2로만 제한시켰으니까 출력되는 값이 똑같아서 같은 함수로 쳐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야. 이 1과 2 값을 제외한 다른 지점에서는 거의 다 다를 거예요. 많아봤자 같은데 또 한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뭐 그거까지 아직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1,-1 대입하고 2,4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겠죠? 근데 얘들아 대입해서 풀면 난 좀 하수라고 봐. 이거 2점 지난다며. 그럼 기울기가 지금 5예요. 2 빼기 1분의 4 빼기 1. 그러니까 A값 5고 이때 뭐 지나는 점 하나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이 녀석 마이너스 6이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지 말란 이야기야. 이것도. 요거 뭔지 이해했죠?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별거 없어요? 우리가 정의역에다가 이제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대입한 녀석들이 이제 좌표 평면에 찍히는 거는 너네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x에다가 대입했을 때 출력되는 y값, 그 녀석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벅벅 찍게 되면 그게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아까 잠깐 설명한 내용인데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한 개이면 함수다 이런 거 있죠. 아까 원은 2점에서 만났으니까 함수가 아니었어. 그냥 그래프였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들아 거기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이렇게 한번 봐.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X =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되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출력이 되니까 함수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형이 아니라 함수라고 네이밍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겉보기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거든요. 순서상 뭐 전체 집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 2,-1, 3,1, 4,1 그냥 저거 그냥 그대로 읽은 거야. 3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뭐 2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그런 녀석들을 그냥 저렇게 막 중괄호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렇게 표현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함수의 의미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되고. 근데 얘들아 그 아래에 그 격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래요? 자,
저렇게 점점으로 찍혀 있잖아. 함수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1, 2, 3, 4였던 거야. 그러니까 x값이 막 그 연속된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이산적인 변량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오 쉣. 뭐라 표현할까요? 딱딱 떨어지는 값으로. 아 진짜 빵빵빵 진짜. 화풀이 한번 해주고 한번 지워주고. 얘들아 딱딱 떨어지는 값이 이산적 변량이야. 나중에 배워. 이산적인 변량과 연속적인 변량을 배우거든. 확통 때 배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딱딱 자연수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산적 변량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가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점으로 찍혀도 함수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좀 많이 힘들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함수로 안 보일걸? 근데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라. 자, 94번 봅니다. 함수의 그래프 개형 모두 찾았어요. 자,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골라달래. 얘들아, 그 용어 자체를 내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 너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 그래프라는 용어가 그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이렇잖아. 그래프, 그쵸?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도식화를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도식화 시켜놓은 건지 아니면 도형을 도식화 시켜놓은 건지를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용어가 지금처럼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라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걸 찾으라가 도형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도형의 그래프란 말은 잘 안 나와. 그냥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하죠. 근데 이거 얘기한 게 아까 말한 이런 이차 함수랑 이런 원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그래프가 둘 다 그래프야. 근데 얘는 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인 거고 얘는 도형을 나타낸 그래프라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가 함수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그냥 도식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 도식화를 시켰을 때 나타난 게 함수인지 도형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 그냥 뭐 철학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자, 함수의 그래프인 걸 모두 골라달래.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는 얘들아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x값이 뭐가 됐던지 간에요 y값은 항상 일정해요. 이런 녀석을 우리가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불러. 그러니까 얘들아 이름부터 함수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상수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등류 애들은 이거 일하실 때 배워요. 이렇게 그려야지. 2차 함수를 90도 회전 이동시킨 거예요. 뭔 말이야. 포물선이란 소리예요.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처럼 두 점에서 시원하게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네? 도형, 이렇게. 도형, 함수 아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요? 2차 곡선이라 불러. 세 번째. 자, 3차 함수예요. 그쵸? 익숙하죠? 3차 함수야, 얘들아. 너네 아직 3차 함수를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3차 함수입니다. 그 이름부터 3차 함수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 너네가 3차 함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X축에 수직 있게 이렇게 딱딱딱딱 그었을 때 어디 한 점에서 빵빵빵빵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원. 원은 내가 아까 도형이라고 해줬죠? 그러니까 제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야 얘들아. 이제 지금부터 딥한 내용이 들어가요. 딥. 얘들아, 너네가 함수를 배울 때 되게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종류를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렇게 그런 녀석들은 그냥 태생이 그냥 그런 녀석들을 배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종류라고 그냥 간단하게 일컬으면 근데 지금 이 녀석은요
뭘 배우는 거냐면 그런 함수들을 총망라하는 뭔가 기본적인 이론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이야. 본질적인 내용. 존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얘들아, 1대1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봐봐. 겁나 중요해. 겁나 중요해. 1대1 함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y값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함수가 결정이 됐대. 여러 명의 선택을 받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소개팅 할 때 이렇게 짝대기 두 명한테 선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얘들 항상 그 단골 인강쌤들 단골 멘트가 이거 함수를 맨날 그 소개팅 우리 때로 따른 그 젓가락 게임. 아니 사실 그 젓가락 게임 나 때도 아니야. 너네 모르지 젓가락 게임. 이렇게 지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젓가락 게임. 근데 야 봐봐 너네가 미팅 자리에 나갔어. 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하는데 이지랄 떨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하는데 빡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서 첫인상 투표할 때 그랬다고 쳐봐요. 이제 그럼 바로 인터넷에서 조리돌림 당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직 한 명한테만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옥순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이상한테 선택 받잖아요. 대부분. 그쵸? 그런 느낌이야. 근데 1대1 함수는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 평등하게 가자 이런 느낌이야. 아,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옥순을 골랐어. 그럼 너는 옥순을 고르면 안 돼. 성 나가죠. 짜증나는 거야. 너네가 같은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 뭐 우정이 깨지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1대1로 정확하게 매칭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나 찍는 거? 나 찍는 것도 가능해요. 그게 항등 함수예요. 이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좋아요. 자,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x값 하나가 y값 하나를 결정하는데 이 y를 선택하는 녀석이 오직 한 녀석밖에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1대1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종류가 얘들아 잘 들어야 돼. 1대1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직선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y에 대해서 만나는 x값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근데 2차 함수 볼래? 2차 함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두 점에서 매칭이 돼요. 이러면 이제 1대1이 아닌 거야. 왜냐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옥순이에요. 옥순이라는 함수값을 내가 뭐 상철이도 선택하고 영수도 선택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상철이랑 영수랑 이제 또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내가 쌉 노잼으로 내가 수학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면 너네 힘들 거 아니야. 그쵸? 나도 이렇게 설명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겠니? 그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상철이도 옥순을 선택하고 영수도 옥순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진 않는다. 1대1이 아닌 녀석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평화로운 거지. 그치? 다 이제 1대1 데이트 막 다 나가는 거야. 나 때는 나는 솔로가 없었어. 그냥 공부했죠 뭐. 그냥 읽으면서 이해했죠. 그래. 낯술 재밌어요.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1대1 함수는 방금처럼 y값 하나에 대해서 무조건 x가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스페셜하게 1대1 대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가 좀 어려워. 1대1 함수 중에서요.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을 때는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뭔 소리인지 그렇게 체감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다. 자,
영수, 영철, 상철 막 이렇게 막 있었어. 그리고 여자 쪽은 이제 옥순, 순자, 현숙. 얘들아 실제 이름이 이래. 넌 낯설 보니? 안 봐? 실제로 이름이 이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자 이렇게 있었어. 잘 봐. 영수가요 옥순이한테 선택하고 영철이가 현숙 고르고 상철이가 순자를 골랐어. 이렇게 되면 1대1로 매칭은 완료니까 1대1 함수까지는 맞아요. 근데 선택 못 받은 영자가 있잖아. 그래서 대응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허거덩. 이게 성립이 되려면 있잖아.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아야 되고요. 정의역의 원소도 저거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영호가 있어. 영호가 만약에 영자를 이렇게 골라줬다고 쳐봐. 그러면 남자 4명이 여자 4명을 이렇게 따다다당 예쁘게 다 골라줬죠. 그럼 얘는 이제 1대1 대응이 완료가 된 상태인 거야. 왜냐? 여기 남아있는 애가 없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 선택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애들보다 적을 수 있어. 근데 일단 1대1로 했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남자 4명이 여자 4명한테 화살표를 쫙 뿌렸어. 그러면 이제 선택 못 받은 사람 없지? 그러니까 이제 1대1 대응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더 뭔가 잘 된 느낌 아니야?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는 애 없이 딱딱딱딱 다 매칭했다 라는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그래프의 조건을 잘 봐야 돼. 이게 공역이랑 치역이 같냐 다르냐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봐봐. 1대1 대응이 정의적으로 어떻게 263쪽에 나와 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저렇게 이야기해야 돼.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고 다 일단 거기까지가 1대1 함수의 정의야. 이게 x값이 서로 다를 때 y값이 서로 달라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조건이 f 라지 x가 y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x가 정의역이었고 그 다음에 y가 공역이었잖아. f 라지 x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일 때 이 두 녀석이 서로 똑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함수와 안에 1대1 함수가 있는데 그 1대1 함수에 또 1대1 대응이 포함되고 이런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져 있어요. 263쪽 중간에 그런 거 한번 잘 봐주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걸로 1대1 함수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래 저런 식으로 있는데요. 얘는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 나중에 배워요.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인데요. 이 지수함수가 내가 그냥 설정을 애당초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쳤어. 근데 막상 이 출력되는 값들은 항상 다 0보다 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역이 항상 0보다 큰 거야. 근데 공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막 대응 막 이런 것도 생각할 텐데요. 이게 지금 공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이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이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정확히 뭔지 모를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지수함수를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직접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자, 95번 같이 봅시다. 자, 95번. 자, 집합 x가 1, 2, 3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집합 y가 1, 3, 5, 7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야? 그쵸? 그럼 얘들아, 딱 봐도 1대1 함수는 생길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절대 못 생겨. 왜냐? 지금 여기 이제 남자 3명, 여자 4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조건 선택 못 받는 애 1명 이상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1대1 함수까지는 될 수 있고. 자, 여기서 1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요. 2x-1이래. 이게 1대1 대응인지 알아봐 달래요. 그럼 얘들아, 지금 1번은 그냥 딱 봐도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는데요. 대응은 아닙니다. 왜냐면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고 3 대입하면 5 나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4를 대입해야 7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4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고 1대1 함수까지는 오케이인 거야.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얘들아, 2번은 집합이 이제 마이 0, 2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야. 야, 그럼 얘는 절대 1대1 함수도 안 되는데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어? 안 되지. 왜 1대1 함수도 안 돼? 정의역이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가 3개가 생겨야 1대1 함수일 수 있는데 지금 공역의 원소가 2개인데 뭐 겹치는 게 있겠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애당초에 1대1 함수도 안 돼. 그러니까 대응은 꿈도 못 꿈. 이런 느낌으로 가. 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해야 돼? 졸면 자기 책임이야. 3번. 자, x가 마일 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y 값이 1, 2, 3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때요. h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절대값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1 더하면 3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1 더하면 2 나오겠죠. 0에다가 1 더하면 1 나오지. 와, 이거 다 짝짝꿍 됐네. 1대1 대응 맞네, 이렇게. 마지막에 맞는 거 하나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 느낌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다 확인하면서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 여기가 이제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겁나 중요해. 잘 봐. 96번. 정의역이요. 마이너스 5에서 2 사이래요. 그 다음에 공역이요. 마이너스 4에서 10 사이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연속됐구나. 잘려있지 않구나. 자, 이때 함수 fx가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인데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근데 그게 지금 기울기의 부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잘 봐. 마이너스 5에서 2 사이야. 마이너스 5가 대충 여기 있고 2를 여기다 대충 찍어. 이게 우리가 가로 라인이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마이너스 4에서 10 사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랑 10 사이. 얘를 이제 2배 이렇게 늘린 거네. 오, 신기하다.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요. 얘가 잘 봐. 잘 봐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쫙 대입했을 때 y 값이 10에서 마이너스 4까지 쫙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요 점을 지나고 있었으면 얘는 2, 마이너스 4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리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를 지났으면 무조건 2, 10을 지나야 될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게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나왔고 사이에 있는 거 촥 대입했을 때 이제 사이 메꿔주고 2 대입했을 때 10으로 피날레 치는 거야. 이게 A가 양수일 때의 직선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은 마이너스 5, 10과 2,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 되겠지. 이게 A가 음수인 거야.
선생님 왜 그렇죠?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10 딱 나와줬고 사이에 이제 촥 메꿔줬다가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로 막 닫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안 나오는 y 값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치역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얘들아 공역인데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1대1 함수가 될 조건은 또 달라요. 근데 1대1 대응은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들아 1대1 함수라고 할 때 이렇게 풀면 틀려. 더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문제 안 나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릴 때 이 교점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럼 이제 내가 이 빨간 색깔 직선 구해볼게. 5,-4랑 그 다음에 2,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녀석 구하게 되면 자 기울기가 3분의 14야. 이거 왜 이렇게 더럽니 이거? 내가 숫자를 잘못 적었나? 아 이거 마이너스 5,-4구나. Sorry. 그러니까 7분의 14로 이쁘게 나와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기울기가 7분의 14니까 2짜리고 y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2짜리니까 이렇게 적고 2 대입했을 때 10 나오려면 뒤쪽에 플러스 6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세울게. 그 다음에 음수인 녀석은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7 나오지 않았을까요? y좌표만 바뀐 건데? 자, 잘 모르겠으면 점을 찍어 봅시다. 마이너스 5,10과 그 다음에 2,-4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7분의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x 붙여주고 y절표만 찾으면 되는데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나오려면 그냥 이게 y는 마이너스 2x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정답이 그냥 y는 마이너스 2x예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 다 나오네. 이렇게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다 나오네. 오 신기하다. 끄덕끄덕. 이러면서 이제 1번이랑 2번 답들 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항등함수 배워볼게요. 항등함수. 자, 얘들아 항등함수가 뭐냐면요. 정의역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y는 x 같은 거야. 그러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이런 녀석을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들아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항등함수인 녀석은 y는 x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면 뭐하러 배워? 문제의 소지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y는 x라는 함수 이외에도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역이 0과 1이야. 근데 이제 0 대입했을 때 0 나오고 1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함수가 과연 y는 x 말고 없냐 이거지. 개 많아요. y는 절대값 x도 되고요. y는 x 제곱도 되고요. y는 x 세제곱도 돼요. 0과 1만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시키면. 근데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x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제한을 시켰어. 그러면 y는 x 당연히 되겠죠? 마일 대입하면 마일,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나오니까 그 다음에 x 세제곱 이런 것도 돼요. 마일 대입하면 마일,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y는 x의 2n 플러스 1제곱 꼴인 거에선 다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다채롭게 나와.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히 얘들아 y는 x 같은 우리가 나를 넣었을 때 내가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되게 다양한 함수에서 우리가 항등함수가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 상수함수는 쌤이 설명했어? x값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정한 y값을 갖는 함수가 상수함수다. 그래서 C라고 표시합니다. C는 constant 우리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일상속에 뭐 여러 가지 함수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알아서들 살펴보세요. 뭐 김춘수 시인의 시도 있네요. 와, 그 국어쌤한테 부탁하세요. 근데 이거 시 처음 배웠을 때 이거 되게 좀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되게 시가 예쁘지 않니?
김춘수의 꽃? 내 중2 땐가 처음 배웠던 것 같아, 얘도. 김춘수의 꽃. 아, 그래요. 의미 있는 꽃이 된다. 살펴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얘들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돼. 겁나 중요해. 순열과 조합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너네 컨비네이션 이런 거 아니? 배웠어? NCR, NPR 뭐 이런 거 배웠어? 피자요? 와, 큰일 났다. 자, 확실히 안 배웠네. 자,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잘 봐. x에서 y로 대응되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를. 그냥 생 함수잖아. 잘 봐. 함수의 정의는 x값 하나당 y값 하나야. 대응 안 되는 녀석 없고 2개 이상 못 가.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 0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야, 너 어디에 대응될래? A, B, C? 아무거나 다 되잖아. 세 가지. B한테도 물어봐. 아, 뭐래? 1한테도 물어봐. 너 어디에다 갈래? 세 가지. 2한테도 물어봐. 세 가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3의 세 가지 이렇게 되면 돼. 3의 3승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n개라고 쓰고 이쪽에 원소의 개수를 m개라고 부를 때요.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다 m개씩 생기잖아.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토탈 경우의 수는 m의 m제곱개예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근데 얘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한테 갈래? m가지 가능. 너 누구한테 갈래? m가지 가능. 쭉쭉쭉 마지막 n번째한테 물어봐. 너 누구한테 갈래? m가지 가능.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공식 암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의미론적으로 접근해 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공식으로 다 외워서 확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2번 볼게요.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1대1 대응이다. 자, 얘들아, 0, 1, 2의 입장에서 A, B, C로 안 겹치고 싹싹싹 매칭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0한테 물어봤어. 너 누구한테 갈래? A, B, C 아무한테. 그래서 뭐 선택했어, 누군가를. 그럼 B는, 미안해, 1은 그 선택된 애 제외하고 또 뽑아야 되니까 2가지. 마지막은 그냥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까지.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얘들아.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곱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6가지 이렇게 된 거야. 세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중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이 세 녀석이 합심해서 선택하는 거지. 0, 1, 2라는 녀석에 나 누구 고르지?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요. 이렇게. 그래서 3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누구 고를까? 세 가지요. 그냥 이렇게 대답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여기까지 야무지게 잘 고민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얘들아,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오늘 방금 함수 배운 거는 꼭 잘 복습을 해와 주셔야 돼. 다음 거 진짜 어려워. 보통 이제 저기에서